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50대 절정을 찍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무려 같은 연령대별로 중소기업은 299만 원이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좀 더 돈을 많이 받고 일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기업, 어떤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를 버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좀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좀 더 많은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기왕 일할 거 좀 더 돈 많이 받으면서 일하면 좋잖아요. 그쵸? 그런 목적에서 오늘 이야기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들 보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직장인으로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기업에서 얼마를 받는지를 아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국가 통계 포털에서 공개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 자료를 보고 그 금액은 얼마이고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임금자들의 월 평균 세전 소득은 333만 원입니다. 대략 실수령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한 290만 원 초반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업 기준으로 보면은 2021년 기준으로 세전 월 평균 소득이 563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의 2021년 기준 세전 월 평균 소득이 266만 원이죠. 그 차이가 무려 297만 원이고 비율로 계산해보니까 2배가 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그 차이를 비교해보니까 263만 원에서 297만 원까지 그 액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우리 연령대, 뭐 예를 들면 저는 30대니까 30대는 대기업은 얼마 받고 중소기업은 얼마 받는지 이렇게 연령대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나이대인 25세에서 29세 기준으로는 전체 평균이 대기업, 중소기업 다 포함해서 평균 271만 원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대기업 기준으로 보면 366만 원, 중소기업 기준으로 보면은 227만 원입니다. 차이가 약 100만 원 이상 나죠. 30대 초반 연령대를 볼게요. 평균 월 소득은 333만 원, 대기업 기준으로는 476만 원이고요. 중소기업 기준으로는 267만 원입니다. 갑자기 20대에 비해서 그 차이가 확 늘어났죠. 왜냐면 이 연령대에서는 대졸 공채 신입사원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리 과장급 분들이 많이 계시는 35세에서 39세 연령대에는 평균 388만 원, 대기업 기준은 586만 원, 중소기업 기준으로는 298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에서 대리과장급 분들이 아직 세전 월급이 300만 원이 안 되시는 거죠. 통계 자료만 보면은 월급 3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은 되게 잘 버시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실 다음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50대 절정을 찍습니다. 50세에서 54세의 경우 평균 월 소득은 407만 원인데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무려 760만 원. 같은 연령대별로 중소기업은 299만 원이 됩니다. 무려 차이가 2.5배에 달해요. 이게 왜 이렇게 높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자면은 기업에서 임원을 하시거나 부장을 하시거나 한 기업에서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 나이대거든요. 근데 이제 대기업에서 50대 초반까지는 임원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어요. 대기업 임원들이 보통 받으시는 급여 수준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월 평균 760만 원 정도의 세전 소득을 받아가시는 거고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 연령대는 50대가 299만 원, 그러니까 300만 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이 금액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임원이 아니거나 그냥 부장 이런 직급을 가지고 그냥 얇고 길게 가시는 거죠, 중소기업에서. 그런 차이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금융, 보험 업종에서 근무하시는 것이 다른 업종에서 근무하시는 것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를 업종별 급여 소득 자료를 보고 한번 확인해 보시죠. 2021년 기준 세전 월평균 소득이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분들이 무려 726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2배가 넘는 수준이죠. 그 다음으로 보면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이라는 업종이 있는데 이 업종이 금융 및 보험업 다음으로 높은 소득을 벌고 있어요. 무려 663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제 및 외국기관이 있는데요. 이 업종은 월 평균 515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로 가장 높은 소득을 벌고 있는 업종은 정보통신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IT, 테크
쪽 산업 기업들인 것 같아요.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기업들 말하는 거죠. 이런 업종은 월 평균 463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이런 순으로 높은 급여 수준을 벌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돈을 못 벌고 있는 업종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낮은 급여 수준을 벌고 있는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입니다. 월 평균 162만 원을 벌고 있네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요리를 전공하고 셰프나 그런 요리사, 조리사 일을 하는데 경력에 비해서 굉장히 급여 수준이 낮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는 일이 가치가 낮거나 힘들지 않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볼 때마다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긴 해요. 모든 가치의 기준이 돈이 되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기왕 일할 거 좀 더 돈을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숙박이나 음식점업에 대해서는 높은 급여를 주고 있지는 않다는 점.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꼭 참고해야 되는 점이겠죠. 그 다음으로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저희 수리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도 월 평균 200만 원, 214만 원을 벌고 계시고, 다음으로 보면은 농업이나 임업, 어업 하시는 분들도 월 평균 217만 원 정도를 벌고 계십니다. 이 자료를 살펴본 이유는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의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면은 이런 산업별 급여 수준을 보고 어차피 같은 일을 할 거라면은 좀 더 높은 급여 수준을 받고 좀 더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산업에서 커리어를 쌓아 나가시는 것이 유리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대기업에 가서 하는 것이 좀 더 높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결국 대기업에 가라는 소리냐라고 들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우선 자기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직무나 쌓고자 하는 커리어의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지신 분들이라면은 대기업에는 한번 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대기업에 한번 가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있을 때보다 급여 수준이 아무래도 한 단계 점프업을 하겠죠. 그럼 그 점프업된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이직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 기준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좀 더 높은 급여 수준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반대로 처음에 중소기업에서 낮은 급여 수준을 가지고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면은 거기서 아무리 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연봉의 10%나 20% 정도 급여를 인상해서 이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연봉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것이 참 중요한지 이런 점을 봤을 땐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대기업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너무 바늘구멍입니다. 국가통계 포털의 일자리 수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일자리 중에 대기업의 비중은 17% 정도이고요. 중소기업은 62%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약 4배 정도가 나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근로자 중에 절반 이상은 다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기업의 직장 생활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는 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2군데의 대기업에서 일을 해봤는데요. 2군데 모두 다니면서 느낀 점이 대기업이란 조직은 워낙 큰 조직이다 보니까 그 조직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1순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개성이나 개개인의 커리어보다는 조직을 우선시합니다. 지극히 제 경험상 이런 조직에 계신 매니저분들이나 팀장님 혹은 임원분들은 본인의 자리를 지키는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최근 뉴스 기사를 보면은 한 대기업의 팀장분이 위에 임원의 과도한 업무 지시로 인해서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잖아요. 사실 이런 일들이 그 개인의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조직과 그 임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은 큰 규모의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회사 생활과 일이 즐겁다는 생각보다는 하루하루 버티면서 지나가게 되고 그 대가로 평균보다 높은 돈을 벌어가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저같이 일에서 의미를 찾고 좋은 사람들과 성장하면서 일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대기업이 적합하지는 않은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